안녕하세요. 교사 고성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위한 지도 계획을 세우고 지도하실 때는 두 가지를 꼭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학생들이 어떤 학습 요소에서 학습 결손이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하고 해당 학습 요소에 대해 지도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현재 소속된 학년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튜터는 학생 4명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1대1, 1대2, 1대3, 1대4로 다양하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분당 최대 4명의 학생을 지도하시게 되며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배정된 학생이 어느 부분에서 학습 결손이 생겼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만나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학습 결손을 파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입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3월 진단검사와 6월 1차 향상도 검사, 9월 2차 향상도 검사, 12월 3차 향상도 검사 등 총 4차례의 진단 향상도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결손 요소를 파악하고 개별 학생들의 학습 결손 요소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보정 자료가 제공되는 체계적인 온라인 기반의 맞춤형 학습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소속된 각 시도교육청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회원 가입을 해주실 때는 로그인 버튼 하단에 있는 회원 가입을 누르시고 교사로 나타나 있는 회원 가입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동의해 주시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선생님께서 근무하는 학교명을 누르고 학교 찾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구분해서 반드시 보조교사를 선택합니다. 학년은 지도하시는 학생의 학년을 선택합니다. 이때 선생님께서 지도하시는 학생이 여러 학년에 걸쳐 있다면 최고 학년을 선택합니다. 과목은 국어와 수학을 체크합니다.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을 입력 후 화면 우측 하단에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회원 가입 후 학교 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하셨다면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셔서 회원 승인을 부탁합니다. 회원 승인이 되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화면 상단에 진단 향상도 검사 보정학습을 클릭합니다. 또는 화면 중앙에 있는 보정학습 메뉴를 클릭해도 됩니다. 이때 지도하시는 학생들이 보정학습 현황에 보이지 않는다면 학생이 진단 향상도 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학생이 진단 향상도 검사에 꼭 응시할 수 있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화면 우측에 있는 배포하기를 눌러야 학생들의 개인별 학습 결손 요소에 따른 맞춤형 보정 자료가 배포됩니다. 이때 화면 하단에 일괄 배포를 누르시면 한 번에 지도하시는 학생들의 보정 자료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한 명씩 배포하고 싶으시면 배포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학생 개개인의 보정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밑줄 쳐져 있는 학생의 이름을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화면에 출력되는 자료들이 학생이 진단 향상도 검사에서 학습 결손으로 판별된 학습 요소들입니다. 위 자료를 가지고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지도하면 됩니다. 지도하는 방법은 각 보정 자료에 있는 늘품이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때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보정 자료들을
한 권의 책자 형태로 한 번에 다운로드 하시려면 화면 우측에 있는 보정자료 모음을 클릭해야 합니다. 보정자료 모음을 2권씩 제작합니다. 보정자료에 있는 늘품이는 해당 학습 요소를 학습하기 위한 핵심 내용인 핵심 콕콕과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보는 실력 다지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먼저 학생에게 핵심 콕콕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 학생에게 실력 다지기를 풀게 하여 학생의 학습 성취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은 이미 정규 수업 시간에 위 학습 주제에 대해 배웠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재진도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학습 주제에 대한 학습 결손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를 가르칠 때처럼 수업을 하시면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현직에 계신 선생님께서 해당 학습 주제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먼저 참고하셔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려면 베이스캠프의 늘품이 학습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베이스캠프는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의 줄임말로 방금 설명드린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학습 보정 자료인 늘품이를 베이스캠프에서는 해당 학습 주제에 관련된 늘품이를 학습할 수 있는 학습 영상과 학습 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제공합니다. 특히 베이스캠프의 문항들은 기본적으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중 기출문항과 보충학습 지도자료인 늘품이를 수정, 보완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측정하도록 개발된 문항이므로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다지기엔 적합한 내용들입니다. 지금부터는 베이스캠프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베이스캠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회원 가입을 눌러 주셔야 합니다. 회원 가입 시 온라인 튜터로 회원 가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가입 시 이름, 이메일, 지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학습을 관리하실 배움체움 온라인 튜터 공부방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회원 가입이 완료되면 메인 화면의 상단 메뉴 중 배움체움 온라인 튜터 메뉴를 누릅니다. 여러분께서 지도하실 학생들을 이 배움체움 온라인 튜터 공부방에 가입시켜야 하기 때문에 공부방 생성을 누릅니다. 공부방 이름은 학생들이 공부방을 검색해서 들어올 때 검색어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학생들이 검색하기 쉽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2021학년도 인천 담봉초등학교 3학년 7반 공부방처럼 연도와 학교 이름, 학년, 학급으로 공부방 이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학급만 지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급의 학생을 지도하셔야 하기 때문에 2021학년도 인천 담봉초 3학년 공부방처럼 연도, 학교 이름, 학년까지만 적어서 공부방을 만들어 주시면 학생들이 쉽게 공부방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역은 근무하시는 학교가 속한 지역을 선택합니다. 공부방 소개는 따로 학생들이 알 수 있게 적으셔도 되지만 공부방 이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공부방이 생성되면 학생들에게 베이스캠프 가입 안내 및 공부방 이름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은 간편 회원 가입과 닉네임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닉네임을 미리 받아 놓으셔야 나중에 가입된 학생이 내가 지도하는 학생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방을 찾아올 때 공부방 검색을 통해 찾아오게 되는데 이때 공부방 검색에서 선생님 이름 또는 공부방 이름을 검색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선생님의 닉네임 역시 학생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방에 가입을 하면 튜터 여러분께서는 베이스캠프 상단에
배움 채움 온라인 튜터 메뉴를 눌러서 나의 공부방 목록에 있는 개설된 공부방을 누르면 공부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화면 중앙을 보면 지도하실 학생들이 가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이곳에 닉네임이 뜨는 학생이 내가 지도하는 학생이 맞다면 학생 오른쪽에 있는 관리 메뉴에 가입 승인을 눌러주시고, 내가 지도하는 학생이 아니라면 가입 거절을 눌러줍니다. 이때 모든 학생이 내가 지도하는 학생이 맞다면 화면 하단에 오른쪽에 있는 전체 승인 버튼을 눌러서 학생을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학생 승인이 완료되었다면 베이스캠프를 사용할 준비는 모두 끝난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학생들 지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현직 선생님들께서 해당 학습 주제를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베이스캠프 사이트에 늘품이 학습 영상을 참고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담당하고 있는 학생이 4학년이고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통한 진단 향상도 검사의 보정자료 목록에서 3학년에서 수학의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 학습 주제에서 학습 결손이 발생되었고 선생님께서 그것을 지도하시는 현직 선생님의 영상을 참고하고 싶으시면 베이스캠프의 화면 상단 수학, 화면 중앙에 초등학교 3학년, 화면 가운데 있는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로 이동하셔서 화면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현직 선생님께서 위 학습 주제를 설명해 주시는 학습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베이스캠프는 학습 주제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서 학습 결손난 학습 주제명을 확인하시고 해당 학습 주제를 학생들에게 지도하기 전 선생님들께 방금 말씀드린 영상을 먼저 참고하셔서 지도하시면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보며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화면 중앙에 있는 보정학습 메뉴를 누릅니다. 밑줄 쳐져 있는 단봉초 이하나 학생의 이름을 누릅니다. 화면 중앙을 보시면 수학, 국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학을 누르면 이하나 학생의 수학과 보정자료가 나타나고 국어를 누르면 이하나 학생의 국어과 보정자료가 나타납니다. 먼저 수학과 보정자료를 띄워놓습니다. 베이스캠프로 이동하여 로그인을 한 후 공부방으로 이동합니다. 이하나 학생의 이름 앞에 있는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학습 주제 보내기를 누릅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수학과 보정자료를 베이스캠프 사이트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가급적 두 창을 함께 띄워놓고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진단검사와 3차례 진단 향상도 검사로 이루어져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각 시험에서 실시되는 검사지의 종류는 각각 평가 범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범위를 숙지하시고 과제를 꼭 가져오셔야 합니다. 먼저 진단검사와 A형 검사의 평가 범위는 이전 학년도 1, 2학기 교육과정입니다. 따라서 진단검사와 A형 검사지로 평가를 실시하고 출력된 보정자료는 이전 연도 교육과정을 보셔야 합니다. B형 검사의 평가 범위는 이전 연도 2학기, 올해 1학기 교육과정입니다. 따라서 B형 검사지로 평가를 실시하고 출력된 보정자료는 이전 연도 2학기 교육과정과 올해 1학기 교육과정에서 보정자료를 찾으셔야 합니다. C형 검사지의 평가 범위는 올해 1학기에서 11월 둘째 주까지의 교육과정입니다. 따라서 C형 검사지로 평가를 실시하고 출력된 보정자료는 올해 교육과정에서 보정자료를 찾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4학년 이하나 학생의 진단검사와 A형 검사에서 기초학력 미도달 판정을 받고 보정자료가 출력되었다면 이하나 학생의 보정자료는 평가 범위인 이전 연도 1, 2학기인 3학년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그럼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서 출력된 보정자료명을 보고 이 화면에서 출력된 요소 앞에 체크를 합니다. 이때 쉽게 넣는 방법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보정자료명 앞에 붙는 숫자와 베이스캠프 사이트의 학습 요소의 번호가 일치하므로 두 숫자를 보면서 체크해 주시면 빠르게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원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 그리기 앞에 24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항 번호가 아니라 보정자료명 앞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럼 베이스캠프에서도 학습 요소 번호 24번에 동일한 보정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체크가 끝나면 화면 하단에 학습 주제 보내기를 누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보시기에 문항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느끼실 경우 체크하신 학습 요소 앞에 네모칸 안에 문항 숫자를 입력하시면 그 수만큼 랜덤으로 문항이 보내집니다. 예를 들어 18번 몇십몇 곱하기 몇십몇이 원래 18문항인데 그 중에 나는 10문항만 보내겠다 라고 하시면 네모칸 안에 10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위 작업이 모두 끝났으면 화면 왼쪽 하단에 학습 주제 보내기를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공부방 메인 화면으로 들어오고 학생들의 닉네임 밑에 있는 학습 주제에 다른 학생들은 0으로 표시되는 반면에 이하나 학생은 12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 주제를 클릭하시면 방금 이하나 학생에게 보낸 학습 요소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두리 학생의 학습 주제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으로 돌아와서 화면 중앙에 보정 학습을 클릭합니다. 이두리 학생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다시 베이스캠프로 돌아가서 공부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두리 학생 앞에 있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화면 하단에 학습 주제 보내기를 누릅니다. 이하나 학생과 동일하게 수학 초등학교 3학년을 누르시고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에 출력된 이두리 학생의 보정 자료를 베이스캠프에서도 선택한 후 학습 주제 보내기를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공부방 화면에서 이두리 학생의 학습 주제가 11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세모, 이네모 학생의 학습 주제 보내기를 실시합니다. 이세모 학생은 학습 주제가 11, 이네모 학생은 학습 주제가 12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학습 주제 수만 보아도 누가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하나, 이네모 학생의 학습 주제가 12이므로 이 두 학생의 학습 결손이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부방 중앙에 있는 내가 보낸 학습 주제 메뉴를 누릅니다. 내가 보낸 학습 주제 메뉴에서는 여러분이 학생들에게 보낸 학습 요소가 보입니다. 이때 배포 학생 밑에 있는 숫자를 보면 1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는 4명의 학생 중 1명에게만 배포된 학습 요소이고 2라고 되어 있으면 2명, 3이라고 되어 있으면 3명, 4라고 되어 있는 학습 요소는 4명 모두에게 배포된 학습 요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4라고 표시된 숫자의 학습 요소는 4명 모두 학습 결손된 학습 요소이므로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습 요소이기 때문에 지도 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학습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도를 하시면 됩니다. 기초학력 지도 시간이 되면 여러분은 앞에서 출력해둔 보정자료 모음 책을 꺼내놓고 학생들과 대면합니다.
배움체험 온라인 튜터 한 분께서 4명의 학생을 지도한다고 하면 베이스캠프의 공부방에서 내가 보낸 학습 주제로 들어가셔서 각각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학습해야 할 학습 요소를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공부방에서 4명 모두 학습 결손으로 판별된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 학습 요소부터 지도하시고 3명 모두 학습 결손난 학습 요소는 3명을 함께, 2명이 결손난 학습 요소는 2명을 함께 지도하시는 것이 한정된 시간에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1시간 지도하실 때 가급적 학생당 1개의 학습 요소만 지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늘품이 보정자료 모음에서 핵심 콕콕 부분은 선생님께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실력 다지기 문항을 학생이 풀 때는 옆에서 학생이 어떻게 푸는지 관찰하시는 것이 학생이 오늘 배운 개념에서 어느 부분을 이해 못하는지 찾아내시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 앞에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해당 내용에 대한 현직 선생님들의 지도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학생들을 지도하시기 전에 먼저 베이스캠프에 해당 보정 자료에 있는 지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하셨으면 학교에서 대여해 주었거나 학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학생 각자 베이스캠프에 로그인하게 합니다. 학생들은 각각 배움체험 온라인 튜터분들과 공부하는 공부방에 접속하여 나에게 온 학습 주제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학습 주제로 이동하여 연필 모양의 풀기 버튼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베이스캠프 문항을 통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이때 학생들이 풀게 되는 베이스캠프 문항들은 선택형, 서답형, 배합형 등으로 출제되며 오답을 선택하면 정답을 선택할 때까지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학생이 몰라도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교사가 학생의 학습 주제에 대한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학생이 오답을 고르면 화면 하단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렇게 해결해 보세요가 제공되므로 학생들에게 오답 선택 시 이렇게 해결해 보세요를 잘 읽어보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들이 문항을 다 풀면 배움체험 온라인 튜터는 공부방에서 내가 보낸 학습 주제로 이동하여 학생의 과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했다면 제출 완료의 숫자가, 제출하지 않았다면 미제출의 숫자가 나타납니다. 만약 공통으로 배포한 학습 주제를 학생들이 함께 풀었다면 해당 학습 주제의 상세 보기를 눌렀을 때 문항별 학습 결과에서 문항별 오답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명 모두 배포된 학습 주제에서 13번, 14번, 18번 문항에 오답자가 3명이라면 이 문항은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문항이므로 과제 피드백 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학생에게 이 문항을 어떻게 풀었는지 물어보고 학생의 오개념을 수정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베이스캠프 선택형 문항은 오답을 선택하면 정답을 선택할 때까지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학생이 문항 풀기에서 정답이 나올 때까지 다른 번호를 선택하면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같은 화면 하단에 있는 학생별 학습 결과의 과제 상세 보기를 선택하셔서 추가 시도에 정답을 제출한 문항들의 문항을 푼 시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시간을 들여서 정답을 선택한 것이라면 학생이 실수하였거나 다시 한번 풀어서 맞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답 선택 시간이 지나치게 짧은 것이라면 문제를 풀지 않고 번호만 눌러서 정답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학생에게 짚어주셔야 합니다. 앞에서 제가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꼭 생각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는 이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학습 결손이 생겼는지를
반드시 파악하고 결손난 학습 요소에 대해 지도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첫 번째 과정이 끝났습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정하기 위해 중요한 두 번째는 우리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현재 소속된 학년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함께 되지 않으면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은 매년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습 요소가 아닌 과거에 결손난 학습 요소만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지도하시는 학생들의 담임 교사들과 긴밀히 협조해야 합니다. 주간학습 안내를 제공받는 등 학생들의 학습 진도를 확인하시어 학생들의 현재 학년, 학습 성취 여부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는 만약 맡고 있는 4학년 이하나 학생이 오늘 수학에서 예각과 둔각을 배웠다면 이하나 학생에게 공부방에서 수학 초등학교 4학년 예각과 둔각 학습 주제를 보내서 이하나 학생이 풀게 합니다. 배움체험 온라인 튜터는 학생이 푼 문항 결과를 토대로 이하나 학생이 해당 학습 주제를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성취도를 확인합니다. 또 내가 보낸 학습 주제에 해당 학습 주제를 클릭하시어 학생이 어려워하는 문항의 경우 다시 한번 배움체험 온라인 튜터가 피드백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전혀 이 주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면 즉각 담임교사에게 학습 결과를 공유하여 해당 학생이 정규 수업 시간에 현재 배우고 있는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업해야 합니다. 앞에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진단검사와 3차례의 향상도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보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절차를 총 4차례 반복하셔서 학생들의 부진 요소별 보정 자료를 출력하시고 지도하신 후 베이스 캠프로 확인하고 피드백해 주시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베이스 캠프 사용을 통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기초학력 지도 방법에 대해 꼭 숙지하시고 학생들 지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